저는 이제 박평영 선생님이 뭡니까? 인공지능 이미지, 그러니까 오류 이미지죠. 오류 에러 이미지의 미적 가능성, 예술적 가능성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이 오류나 에러라는 개념이 사실은 미술사나 예술의 역사에서, 특히 이제 사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창작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어, 에러 사진인데 발음을 잘못해서 이제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러입니다. 그래서 오류, 실수 다 같은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예,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마추어가 잘못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그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뒤에서 태양이 있는데 자기의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걸 모르고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기에 서양에서 찍은 아마추어 사진이고, 오른쪽이 20세기 전반기에 모홀리낙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아방가르드 작가가 일부러 자기의 그림자를 카메라에 노출시켜서 찍은 사진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의 실수 기법을 의도적으로 차용한 사례입니다. 구분은 안 되죠, 시각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사진 이론가가 있는데요. 클레망 쉐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마 아시죠? 뉴욕 현대미술관에 그 사진 담당 수석 큐레이터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마추어 사진가에는 오류, 프로에게는 완전한 실패로 간주된 사진이 예술가에게는 흥미로운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다. 현대미술에서 작가들은 사진가들의 오류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오류고 실수고 그런 이미지들이 예술가한테는 오히려 이게 창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오류, 그렇죠. 이게 왜 작가들이 오류 일부러 저렇게 실수나 에러를 가지고 작업을 할까? 그것은 뭐냐면 퍼펙트 예술에 대한 반대, 이런 거죠. 너무나 예술 작품이 너무나 완벽해. 그렇죠? 예컨대 사진의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에드워드 웨스턴의 1930년대 사진입니다. 그렇죠? 포즈도 완벽하고 조명, 뭐 구도 다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군의 작가들은 뭐가 싫냐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게 숨 쉴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퍼펙트 예술과 퍼펙트 어떤 미학에 대한 엔티로서 우리는 아마추어리즘을 도입하자. 오히려 반대로. 그죠? 사실은 예술가들은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적인데, 일군의 예술가들은 오히려 그런 싸구려, 아마추어, 천박한 어떤 사진들이 오히려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류 사진의 미학입니다. 뭐 유명한 역시 퍼펙트 사진 예술의 역사에서 소위 말하는 완벽한 사진 작품의 중요한 하나의 사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가들이 이런 에러 사진, 에러의 기법을 도입하는가? 여러분 폴 그레함이라는 이 작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부러 눈에 그 정목 현상 있죠. 우리 보통 정목, 눈이 빨갛게 나오면은 그거 휴지통에 버리거나, 옛날에 사진관에서 필름 맡기면은 필름 사장님이 그건 빼줬어요, 돈에서. 이것은 당연히
이거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잘못 찍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작가는 일부러 이런 식의 기법을 차용해서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지 괜찮습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사진이죠. 예. 뭐 이런 사진들, 사진집이에요, 이 사람의.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밤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실내에서 뭐 예컨대 뭐 와인바나 가거나 혹은 뭐 노래방에 가거나 해서 조명이 굉장히 특이한 공간에서 친구를 찍는다 했을 때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바로 이런 사진은 머릿속에서 창작해서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조명, 잘못된 실수, 여기서 이제 어떤 조명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류에 대한 인식은 오래 전부터, 즉 19세기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어떤 사진가들이 피해야 할 어떤 그 실수를 카메라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놨어요. 매뉴얼로. 이런 사진은 찍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사진이다. 저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흔들린 사진, 그 다음 사진이 프레임이 안 맞는 거, 그렇죠? 필름 잘못된 필름, 이것도 프레임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매뉴얼로 이미 해놨어요. 이런 사진은 찍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사진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과학에서는 예컨대 잘못 혹은 뭐 올바름, 성공, 실패 이런 개념이 작동할 수는 있지만 예술에서는 그 개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진이 오류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정상적인 사진,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적어도 예술 혹은 인문학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실은 이건 잘못된 사진이야, 실수 사진이야, 오류라. 아까 저기 앞에 있는 그 우리 박병수 선생님의 그 인공지능 오류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오류인가? 왜 오류인가? 누가 정의하냐면은 지금의 특정한 사람들이 이걸 규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진의 역사에서 이게 실수와 오류, 이것도 역시 특정한 전문가가 그룹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까요? 저 사진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맞나? 잠깐만요. 저기 손 옆에 보면은 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죠? 그죠? 농팍추에라고 불어로 써져 있는데 저게 뭐냐면 옛날 프랑스 사진관에서 필름 한 통에 24장이죠. 거기 맡기면은 그 사진관 주인 아저씨가 필름을 현상하고 24장 중에 잘못된 사진에는 농팍추에라고 붙여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받지 않겠다, 이것은. 저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진관 주인 아저씨가 전문가야. 판단, 이건 잘못됐다. 근데 예컨대 손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예컨대 나의 아버님의 사진이야. 그 손이 나왔어. 난 너무 좋아. 손이 얼굴 안 나와도 괜찮아. 그것은 손님한테는 이게 실패 사진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사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 고객이 사진을 원한다면 이 딱지를 간단히 떼어내면 됩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예컨대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유동적인지 한번 보죠.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컨대 아마추어 그룹에서 프로 사진가 혹은 예술 사진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죠. 예컨대 이 사진은 프로 사진가들을 보면은 저 얼룩돼 있고 굉장히 잘못된 사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진을 소유하고 있는 여기에 찍힌 젊은 어머니의 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유일하게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면 이 사진은 오류 사진도 아니고 실수 사진도 아니고 정말 보석 같은 사진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미술 비평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에서 흐릿함, 잘린 머리 등이 무슨 상관일까? 사진에 재현된 인물을 사랑한다면 유일하게 추억만이 중요할 뿐이다. 정확하게 이 사진을 소유한 어떤 사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오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크 앙리 라르티크라는 작가가 사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요. 초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초기에 자동차 경주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진을 버리지 않고 앨범 한쪽 편에다 보관했어요. 왜 한쪽 편에 보관했을까요? 왜냐하면 저 바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잘못된 사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이 자 1913년에 찍었는데 라르티크가 40년이 지나서 1950년대 이런 글을 씁니다. 40년 후 라르티크가 이런 말이에요. 본인이 일기장에서 씁니다. 실패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패는 좋은 교훈이다. 이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된 사진도 보관해야 된다. 자, 계속 왜냐하면 과거에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 3년, 5년 혹은 10년 안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저 사진이 실패라고 해서 한쪽에 보관했던 저 사진이 이게 밑에 있는 사진집 표지인데요. 현대 예술 사진을 모아놓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집의 표지 사진으로 쓰입니다. 포토 아이콘.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진이 40년 후에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찍으시고 바로바로 지우시지 마시고 보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라르티키가 저 사진을 찍을 때 프랑스의 만네이라는 작가는 이때 라르티크는 사실은 저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몇 살밖에 안 됐어요. 소년이었고 이 만네이라는 사람은 이미 아방가르드의 중요한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도 둘 다 이걸 찍었는데 이 사람은 작품으로 찍은 거예요. 오류고 실수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저도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찍으면은 저렇게 휘어져 나온다고 해요. 근데 만네이는 저걸 보고서 자신의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 거죠. 이미 1920, 30년대. 자, 그래서 에러 사진이 어떻게 아방가르드 사진에 영향을 줬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방가르드 사진이라는 것은 1920, 30년대 다다이즘, 구축주의, 촌실주의를 말합니다. 자, 구축주의의 가장 중요한 작가 바우하우스 교수였던 모홀리나기가 이런 말을 해요. 아마추어 오류 사진들. 예컨대 여러분 그때 이제 휴대용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건물 위에 높은 데 올라가거나 위에서 찍고 아래서 찍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재미로. 하이앵글, 로우앵글 같은 특징들은 오늘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바로 그래서 이런 하이앵글을 그대로 예술의 기법으로 차용해서 한 번도 안 본 놀라운 이미지를 찍은 거죠. 그죠? 시점만 조금 바꿨다고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모홀리나기는 특히 그림자 오류 사진을 많이 차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신문 사진 잡지에 실린 오류 이미지.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진가의 작은 실수라는 제목으로 나온 사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런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사진 잡지에 1901년에
광고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요걸 보고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아 그래 나 찍을 때 조심해야지 뒤에 태양빛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모올리나기는 오 이거야말로 새로운 종류의 예술적인 기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저 왼쪽이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이 모올리나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모올리나기는 왜 그림자 사진에 집착했을까? 그렇죠? 이것도 모올리나기가 찍은 사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진의 투명성이라는 신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진의 투명성이라는 신화가 뭘까요? 뭐냐면 사진은 인간이 찍은 게 아니고 실제를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반영한 이미지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신화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 개입한 거죠? 사진 작가인 인간이 찍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저 조그만한 요 그림자가. 그렇죠? 두 번째, 사진의 본질은 뭐냐면은 포토그래피이기 때문에 포토가 빛이란 뜻이죠. 그죠? 빛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 말은 똑같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림자로 그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빛과 그림자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한 장의 사진에 전부 빛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색으로 나올까요? 하얀색이죠. 완전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없는 거죠. 빛과 그림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올리나기는 이 한 장에 이런 아마추어의 그림자가 나오는 실수 사진을 통해서 사진 매체의 근본 요소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자, 첫 번째, 사진 매체란 게 뭐냐? 빛이고 그림자고 프로젝션이다. 프로젝션이 뭐지? 사진 매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꼭 사진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카메라로 찍은 모든 이미지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프로젝션 개념이에요. 투사 개념. 그래서 이 투사 개념은 이 사진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태양이 작가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거죠. 지면에다가. 네 번째는 리덕션 개념. 모든 사진은 축소합니다. 그렇죠? 크기를 축소하고 3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하고 자 여기서도 축소돼서 나타나고 있고 테크닉 인간 어쨌든 한 장의 사진이란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류 사진, 그림자 사진을 모올리나기가 차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에러의 힘은 예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 지성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납니다. 특히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슐랴라는 철학자예요. 프랑스의. 지식은 항상 그림자를 동반하는 빛이다. 그게 뭐냐면 지식은 항상 반지식을 동반해야만 지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 리제트 모델이라는 작가도 이러한 아마추어의 오류들을 사진으로 차용하고 있고, 사실 사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죠. 미국의 리 프리드랜드라는 작가도 자신의 그림자를 실수 사진이죠. 지나가고 있는 한 여성의 금발머리와 모피에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해가지고 재빠르게 스냅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찍으면 좀 위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자, 역시 리 프리드랜더 유리창 길거리에 있는 유리창에서 자신이 비친 어떤 그림자를 투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역시 위고 뮬라스라는 작가도 여기 보시면은 거울에 비친 자기 이미지, 그 다음에 그림자로 나타난 자기 이미지를 하나, 두 개를 동시에 찍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드뉴 로시라는 작가의 그림자 사진이고,
자, 이제 그림자에서 반영의 오류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런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마네킹을 찍었는데, 그죠? 그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을 찍었는데, 사실은 작가는 마네킹만 보고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해 봤더니 앞에 있는 배경들이 다 유리창에 비친 거죠. 이게 뭐냐면 반영 이미지. 어떻게 보면 실수 사진이죠. 오류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의제 나째라는 그냥 작가는 아니었고요. 원래 그냥 기록 사진가였는데 파리에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 찍은 사람인데 이걸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아까 그 만네이라는 작가가 아방가르드 작가가 이 할아버지의 사진들을 보고 사진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그런 유리창과 안쪽에 있는 것에 어떤 그 리플렉션, 반영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혁명이라는 잡지의 표지에다가 이런 아재의 실수 사진을 차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저렇게 겁니다. 자, 그래서 클레망 셰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반영은 더 이상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미학적 명제들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방가르드 사진의 시각적 증거로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반영의 이미지가 아방가르드 작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거점이 됐을까? 그 현실주의의 창립자죠. 앙드레 브루통이 이런 말을 해요. 전복은 특히 예술에서 작동할 때 새로운 힘들의 거대한 보고가 된다. 또 하나, 이 리플렉션은 사실은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진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1920, 30년대 서양에서 이런 겹쳐진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어떤 작가들의 어떤 환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대도시화가 막 진행되면서 길거리에 유리창이 생기고 처음으로 어떤 이제 현대인들한테 새로운 지각 방식이 생긴 거죠. 무슨 방식이냐면은 하루 종일 예컨대 맨하탄을 돌아다녔어요.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고 집에 와서 그 복잡한 그 모든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다 겹쳐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몽따주라는 개념이 1920, 30년대 처음으로 생깁니다. 미술사에서 생기고 영화에서 생기고 모든 곳에서 생겨나요. 사진에서 생기고 바로 이 그런 맥락에서 예술가들한테 유리창에 비친 그 반영 이미지는 굉장히 새로운 표현적 모델로 다가온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영은 현대도시의 경험이 인간에게 유발하는 감각의 혼돈된 이미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영은 사실 저 천실주의의 그림도 사실은 몽따주죠. 몽따주. 사과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이것도 하나의 몽따주인데 이 사진의 몽따주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작가들한테.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그림의 몽따주는 의도된 몽따주고 이 몽따주는 우연의 몽따주라는 거죠.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연이라는 개념은 당시 다다, 구축주의, 천실주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 작가들은 바로 이런 아마추어들의 유리창에 비친 그런 더블 리플렉션, 어떤 반영의 이미지들을 의도적으로 흉내내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뉴욕에서 리젠 모델이 저렇게 뒤에 비친 거대한 빌딩 이미지랑 마네킹 이미지를 겹쳐서 그대로 사진 작품으로 찍고 있습니다. 역시 리프리드 랜더. 이 작가는 여기에 있는 길거리 가다가 상점에 저 조그만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고 거울에 자기 자신이 모습이 비치고 유리창에도 자기 자신이 비치고 이중의 몽따주 셀프 포트레이트에. 자, 근데 역시 바로 오류 사진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바로 만네입니다. 왜냐하면 만네이는 자신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포토그래프라고 했어요. 불어로 포토그래프, 발음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진가란 뜻이고 포토그래프. 두 번째, 이 포토그래프는, 포토는 실수란 뜻이에요. 나는 실수 사진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작업 노트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내가 사진을 촬영할 때 혹은 암실에 있을 때 나는 일부러 모든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결과물들을 가장 비상식적으로 섞어보았다. 나는 유효기간이 지난 필름을 사용했고 화학과 사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악의 것들만 향했다. 거의 크레이지 수준에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퍼펙트 미학을 향해서 수많은 작가들이 암실에서 최고의 퀄리티의 작품이 나오도록 수없이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반대로 간 거죠. 그렇죠? 나는 최악의 것들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기법으로 만든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냥 만네이의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나는 암실에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갑갑함을 느꼈다. 그래서 램프를 켜면 안 되죠, 원래 암실에서. 근데 켰어요. 키니까 거기 있는 빛이 확 켜면서 필름을 새롭게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야말로 사진의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미지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는 솔라리제이션을 발견했다. 두 번째 만네이의 작품, 만레이에서, 레이가 바로 자기 이름인데 레이오그램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요, 카메라 없이 찍은 사진. 무슨 말이냐면은 사물하고 인화지 두 개만 가지고 작업한 겁니다. 일부러 작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암실에서 사진을 확대하고 있을 때 하나의 오브제가 우연히 인화지 위에 놓이게 되어 흔적을 남겼다. 인화지 위에 예를 들어서 저런 사물들을 놓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빛이 이 사물들을 향해서 저런 이미지를 남겼어요. 우연하게도.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개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 세렌디피티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과학에서 실수나 오류 혹은 우연히 지닌 생산과 창조의 힘을 바로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들, 예컨대 엑스레이를 발견한 건 1895년에 페니실린, 방사선, 전자기장 전부 우연적으로 발견한 거죠. 엑스레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딴 실험을 하다가 엑스레이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죠. 그래서 그 세렌디피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도 무언가를 찾아내는 능력, 혹은 자신이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답이 나오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술이든 과학이든 이게 실수인데 실수가 아니라 이 실수가 갖고 있는 어떤 보석을 발견하려면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통찰력이죠. 그죠? 통찰력. 인간의 통찰력. 자, 아까 나왔던 과학자 바슐야르가 이런 말 합니다.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된 소위 장애물은 오히려 지식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과학에 순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의 지식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작가들은 끊임없이 이런 사진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있는 그 광고판 이미지하고 이건 이제
1999년 작업이네요. 옛날에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그런 작업들을 현대 작가들 여전히 하고 있고, 이랑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진집을 낸 폴 그레함이 자신의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흐릿함, 잘못된 컬러, 카메라의 흔들림, 정목 현상, 잘못된 플래시와 같은 아마추어 사진 특징들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작가 몇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여기 혹시 뭐 여기 이렇게 맞추신 분한테 뭐 선물 이런 거 없나요? 무슨 백화점 뭐 상품권 이런 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자, 별은 아닙니다. 별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인데 김천수 작가의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갈수록 카메라가 해상도가 높아지죠. 그죠? 굉장히 좋은 카메라, 특히 좋은 카메라 같은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카메라를 렌즈 뚜껑을 놓고 막아요. 완전 빛을 차단합니다. 빛을 차단해서 그냥 셔터를 잘못 눌렀는데 빛이 없어야 되는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카메라를 렌즈 뚜껑을 완전 100% 빛을 차단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센서의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픽셀들을 너무나 집적을 하다 보니까 얘들끼리 열이 발생해서 나온 열 이미지입니다. 아니, 뚜껑을 막고 잘못 눌러서 찍은 이미지를 이 작가는 이걸 자신의 작업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진계에서는 이걸 또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한 작품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 지 같습니다. 자, 이것도 김천수 작가의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인쇄를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인쇄소에 맡겨요. 맡기면은 이렇게 컬러를 넣을 때 중간에는 잘 나오는데 처음 시작하거나 나중에 그 4가지 색 중에 잉크가 떨어진 것들, 이럴 때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잘못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거 버리고 다시 프린트하죠. 그죠? 근데 버리지 않고 이 양반은 이것을 가져와서 용감하게, 이거야말로 더 멋있어, 완벽한 프린트보다 이게 더 나는 더 마음에 들어 하고 전시를 한 겁니다. 약간 크레이지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추어 실수 사진 기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초점이란다. 빛을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어둡게 나온 사진입니다. 그렇죠? 흔한 실수인데 이것은 사진이 발명된 1839년에 이미 프랑스에서 많이 했던 그런 실수들에, 무슨 말이냐면은 빛을 적게 줘가지고 저렇게 까맣게 필름이 나와버린 경우죠. 그죠? 이것은 제 작품이니까 빼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우리 박평윤 선생님의 저 밖에 있는 이미지로 왔습니다. 이건 이제 인간이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것은 인공지능이 저지른 이제 어쨌든 실수, 오류 이미지죠. 이것들이 과연 예술적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타진하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답을 내리기는 좀 이따 약간 토론 시간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인공지능 이전에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 이전에 카메라라는 테크놀로지로 저지른 실수 이미지는 어쨌든 예술계 안에서 미학적 이미지로 인정을 받고
갖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